약 25,00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뭐 포도주 팝니다 뭐 그런 건가? 나이키 모양이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예전에 공중 화장실 터네요. 아씨. 안녕하세요, 피크형입니다. 저는 오늘 셀축에 온 목적에 맞게 고대 도시들을 좀 탐방해 볼 예정입니다. 돌무시가 있어가지고 요거 타면은 에페소스 그 북문까지 가고 그 북문에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다시 돌무시를 타고 시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돌무시 가격은 50리라거든요. 50리라면은 한 2,000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저렴한 가격에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에페소 유적 탐방하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스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 겁나 좁아. 앞 다 무릎. 아니 너는 아예 그 무릎이 안 들어갔어. 왜냐면 나도 다. 여기 입장료 구매하는 곳이고 티켓은 40유로입니다. 40유로. 40유로 내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에페소 유적은 오디오 가이드가 한글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았고 QR을 스캔을 해가지고 오디오 가이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비싼 돈 내고 들어가는 만큼 오디오 가이드까지 좀 들으면서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페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이쁘게 돼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항구 거리인데 항구에서 딱 내리면은 요 길을 통해서 에페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어떤 물자가 들어오면은 이 길을 통해서 운반이 됐고 여러 이렇게 외교 사절 같은 것들 오면 여기서 맞이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기원 후 5세기 정도부터는 여기에 가로등도 있었대요. 얼만큼 에페소스가 부유한 도시였는지 그걸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약 25,000명 규모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나 봐요. 원래 들어가 볼 수 있게 오픈했던 것 같은데 저 계단이랑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공연도 했지만 이곳은 그 약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곳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멋있는 명당에 앉아가지고 볕을 쬐고 있네. 거의 뭐 와 유적지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 입장 가능하다 해서 들어왔는데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걸 주네요. 문이 열리면 바로바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나 봐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갈까 말까 했었는데 들어오길 잘했네. 여기 에페소스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도시가 생성됐는지 에페소스가 버려지는 그 정도 시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글이 지원이 돼가지고 한글로 설명 들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여기 체험 뮤지엄 이거 들려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멋있어요. 여기가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이 상업 아고라가 시장이기도 했고 문화 공간이기도 했고 뭐 공원이기도 했고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센터 뭐 그런 거였나 봐요. 이건 뭐지? 뭐 포도주 팝니다 뭐 그런 건가? 아고라로 통하는 난문인데 재밌는 점이 여기 오디오 가이드가 얘기하기로는 오른쪽에 움푹 패인 곳에 가면은 저쪽에 이곳에서 소변을 보는 자는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이쪽 사람들이 여기서 소변을 많이 봤었나 봐요. 소변 금지 뭐 걸리면 100만 원 뭐 이런 거죠. 다음은 여기 에페소 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죠.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와, 엄청 거대하고 웅장하죠.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 고대 도서관 중에서는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총독 셀수스가 책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무덤이랑 이렇게 지식 보관소를 겸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책이 없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12,000권 정도 두루마리 장서를 소장했던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다 파괴되고
나중에 복원이 된 모습이고 복원을 되게 잘 해놨네요. 이쪽이 테라스 하우스네요. 테라스 하우스 결제를 안 해서 보실 분들은 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 와, 이 대리석 길이 아주 멋들어지게 쭉 뻗어 있네. 원래 이쪽에 인류 최초의 5개 광고판이 이쪽 거리에 있다는데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네요. 바닥에 이렇게 성인 그 남자 발 모양이랑 여성의 이제 얼굴 그리고 뭐 하트 모양 그 발자국 모양은 이제 어디로 가면 그 방향성을 지정해주는 역할과 발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출입을 할 수 있다. 뭐 하트 모양과 여성의 머리 모양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여기 오면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거는 이제 트라이아누스 분수인데 이 분수가 얼만큼 크고 화려하냐 이런 게 얼만큼 있냐 예전에 그 고대 도시들이 그 레벨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도시들마다 이런 크고 웅장한 분수를 짓는 것에 이게 경쟁적이었다고 해요. 이 분수가 또 하나 있네. 하이레리온 분수라고. 와,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분수보다 더 웅장하고 크게 돼 있네. 니케 여신 구조가 있습니다. 니케 여신의 저 옷 모양과 손 모양을 가지고 나이키가 로고를 만드는데 영감을 줬다고 하네요. 나이키 모양이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공중 목욕탕이래요. 경이로운 게 여기 보시면은 토기로 구운 것 같은 이게 파이프들 보이잖아요. 이게 수로 시설입니다. 수로 시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정교한 수로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 그거 정말 놀랍네요. 뭔가 발굴 중이던 뭐 수로 파이프를 저기다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와 저런 걸 통해서 수로 시설을 딱 했다는 거 와 잘 정비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좀 소규모의 원형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요. 국회의사당처럼 의회가 열렸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극장의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바닥에 보시면은 홈도 파여 있고 막 줄무늬 같은 것도 있거든요. 대리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파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중 목욕탕입니다. 대중 목욕탕에는 냉탕이랑 열탕 그리고 사우나 시설까지 전부 다 있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고 움푹 들어간 데가 여기가 냉탕의 흔적입니다. 살짝 뭔가 탕 같기도 하죠. 탈의실도 잘 되어 있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온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사우나를 한 다음에 냉탕에 가서 또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이 로마 시대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사교의 장이라서 여기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사람들이 교류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보면은 그 목욕탕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고 뭐 그런 시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재밌게 돌아다니시거든요. 오씨 뭐냐 너? 안녕? 안녕? 예전에 공중 화장실 터네요. 아씨 화장실 구멍이 이렇게 꽤 많이 나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볼일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교의 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에페소 유적지는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잔해밖에 없어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뭔가 좀 경이롭고 예전 고대시대 유적에 대한 흥미가 좀 돋으셨나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